안녕하세요. 의료사회회복 프로젝트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년의 의정 갈등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요.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 또 병원을 떠나야 했던 전공의 선생님들. 맞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그 시간 속에 있거나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또 길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주 짧게만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첫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라는 정말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했죠. 네, 우리 안에 그 절망과 무력감을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율법이 마비된 것 같은 구조적 죄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세 가지 희망의 빛을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무거운 주제, 또 첨예한 갈등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거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공동선. 맞아요. 공익을 넘어서 공동선, 즉 커먼 코스로 가야 한다는 거였죠. 네, 그건 국가나 공동체, 개인이 함께 져야 할 공동 책임이다. 누구 하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그 공동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모든 선택이 사명이고 단순한 부르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현장으로 보내심 받은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네, 그렇게 개인의 탄식에서 구조의 문제, 공동의 책임, 그리고 개인의 사명까지 차근차근 밟아온 거죠. 이제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자료의 중심에 있는 CMF, 이 공동체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에 나온 CMF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의료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독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들의 공동체다. 기독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들의 공동체.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잘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료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의료를 통해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죠.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DNA 자체가 안을 향한 모임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 저 의료사회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향해 있는 공동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핵심 가치에도 약한 자를 섬긴다,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항목이 분명히 들어있고요.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가진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해야 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냄받은 공동체, 즉 sent community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보냄받은 공동체? 네,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2개 나오더라고요. 경계성하고 커뮤니타스. 사실 조금 학술적인 용어라 한 번에 와닿진 않았어요. 네네. 인류학자 빅터 터너의 개념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경험에 빗대어 보면 아주 쉬워요. 혹시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차 시절 기억나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학생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한 전문의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잖아요. 모든 게 불안하고 내가 속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간. 그게 바로 경계성, 리미널릴이에요. 네, 맞아요.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던 시간이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 같이 고생했던 동기들이랑은 평생 가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지 않던가요? 맞아요. 정말 다른 어떤 관계랑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바로 커뮤니타스입니다. 혼란스러운 경계 공간에서 모든 계급장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형성되는 아주 본질적인 공동체 의식이죠. 이 자료가 말하는 중요한 통찰은 하나님은 종종 안정된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혼란스러운 경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불안정함이 오히려 진짜 공동체를 만드는 필수 재료라는 거네요. 정확해요. 가장 큰 성장은 가장 불편한 곳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CMF는 의료계의 안정된 중심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경계 지점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경계로 가야 한다는 말이 이상적으로는 들리는데 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뜩이나 다들 지쳐 있는데 가장 힘든 곳으로 가라는 건 너무 큰 요구 아닐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개인의 영웅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CMF 공동체는 그 경계로 가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요? 네,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아, 베이스 캠프요? 네,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베이스 캠프에서 재정비하고 산소통 채우고 전략자잖아요. CMF는 지친 회원들이 와서 위로받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채워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통로이자 발판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럼 그 베이스 캠프에서 힘을 얻어서 경계 지점으로 갔다고 해보죠. 막상 거기에 가면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나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차원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가지요? 바로 구조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예요. 구조와 문화. 일단 구조부터 풀어볼까요? 이건 제도, 정책, 시스템 같은 거라서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혼자서는 막막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요. 한 사람의 의로운 선택만으로 시스템 전체를 바꾸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우리 동네 건강연구회나 생명윤리 연구회 같은 CMF 내 연구 모임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 정책에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 개인이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군요.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힘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모일 때 거대한 구조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한 축인 문화의 변화는 어떤가요? 이건 좀 더 일상적인 차원의 이야기 같아 보여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매일 일하고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계 질서가 강한 의국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작은 시도, 아무리 바빠도 환자의 말을 한 번 더 끝까지 들어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 구조보다 무서운 게 문화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문화의 변화를 연습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CMF 소그룹이에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를 돌보는 공동선을 치열하게 살아내보는 거죠. 변화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옆자리 동료와 나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논의의 배경에는 지금 의료계가 겪고 있는 깊은 분열이 있잖아요. 특히 병원으로 복귀한 분들과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맞아요. 가장 아픈 지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요한복음 13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장의 감정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현실적인 감정의 골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라는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네, 그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피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공동체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판단을 멈추고 먼저 듣는 공간. 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함께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내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대신 당신의 상황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주는 거죠. 아, 공동체의 진짜 역할은 갈등의 명쾌한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답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아내보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공동체의 역할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세상의 아픔을 피해 숨는 요새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장 아픈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베이스 캠프라는 것? 네, 발사대 같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거대한 구조와 일상의 문화라는 두 전선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어떤 영웅적인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가려고 하면 너무 쉽게 지치거든요. 그렇죠. 공동체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긴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서로의 등을 떠밀어주는 필수적인 기반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요. 오늘날 우리 의료 시스템 안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누구인지 돌아보라고요. 아마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들, 소진된 동료들, 시스템의 희생자들이겠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학교와 병원에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속한 CMF 소그룹은 성경에서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정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그들을 위해 내어놓는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의료사회 회복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는 이 여정의 마지막 질문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를 주제로 오늘 나눈 구조와 문화의 변화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첫걸음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